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쓰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지표, 바로 MACD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MACD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MACD가 아니라 MACD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진짜로 이 세 가지가 MACD 전략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MACD를 진짜 트레이더처럼 쓰는 법,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동안 MACD에서 손실을 봤는지 이 부분을 완전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MACD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너무 쉽게 접근합니다. 특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 신호를 맹신하죠. 하지만 이건 절대 매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어떤 종목이든 어떤 타임프레임이든 백테스팅을 돌려보면 승률이 20%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즉, 이 전략을 그대로 쓰는 순간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처럼 MACD 골든크로스가 나온 직후 바로 다시 하락이 나와서 손절당하는 순간 이런 패턴은 너무 흔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MACD를 잘못 사용했을 때의 전형적인 결과죠. 그럼 MACD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걸 단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MACD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락 추세에서 MACD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 이제 상승 반전하네? 하고 바로 역추세로 베팅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는 반전 신호가 아니라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등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시장은 계속 밀고 있는데 여기서 성급하게 역방향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은 추가 하락 한 번 더 맞으면서 손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MACD의 고질적인 문제, 그걸 완전히 고쳐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MACD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추세를 확정하는 기능. MACD는 단순히 두 선의 교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추세지표입니다. 단기 모멘텀을 붙여주는 기능, 특히 히스토그램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힘이 붙고 있는지, 혹은 막 꺼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거짓 신호를 걸러내는 기능, 이게 진짜 중요한데 MACD는 의외로 필터링 지표로 사용했을 때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추세장과 횡보장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진입을 피해가며 정확한 시점에만 매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 기능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순간 여러분의 차트 분석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MACD 추세매매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이 한동안 힘없이 옆으로 기어가듯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매수 매도세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너무 애매해서 손을 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위로 뚫어 올리는 장면, 즉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마치 횡보가 끝났다, 이제 상승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고개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동시에 우상향을 보이면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모멘텀이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추세가 상승 쪽으로 확정되면서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림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MACD 선이 다시 시그널 선을 아래로 깔끔하게 하락 돌파하는 순간 이건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이자 이제 시장이 다른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모멘텀 자체가 꺼지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들고 가기엔 위험해지고 반대로 숏 포지션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정리하고 새로 시작되는 하락 흐름에 맞춰 숏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은 정말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강해질 때를 보면 두 개 선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세가 강해질수록 두 선의 간격은 벌어지고 두 선의 간격이 좁아지면 추세가 약해지면서 횡보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서 롱매수에 들어가서 꼭대기에서 익절하고 다시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 바닥에서 익절을 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롱매수 포지션을 조기에 익절하고 숏 포지션에 잘못 진입해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횡보 추세가 끝날 때는 MACD선이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오겠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횡보 추세는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숏 포지션을 전부 익절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이후 가격이 쭉 오르고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 익절 후 숏 포지션에 다시 들어가 주죠. 이럴 때 주로 손절은 전고점으로 잡습니다. 이후 큰 하락이 나와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 추세에서도 일시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MACD를 잘못 해석했을 경우 롱 포지션 조기 익절 후 숏 포지션에 들어가 손실을 봤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두 번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MACD 교차를 보면서 정확하게 추세 반전 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MACD의 노이즈 구간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이 강력한 추세 분석 도구를 잘못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MACD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MACD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모멘텀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 MACD선, 주황색 시그널선, 그리고 히스토그램이죠. 이제 차트에 MACD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상단의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MACD를 검색한 뒤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추가해 주세요. MACD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저는 차트에 12 이동평균선과 26 이동평균선 두 개의 선을 함께 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MACD 설정창에서 시그널선과 히스토그램을 숨기고 MACD 선만 남겨둘게요. 이렇게 하면 MACD가 두 개의 이동평균선의 차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 흐름이 보이죠? 여기서 캔들을 잠시 지우고 두 개의 이동평균선만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단기 12일선, 노란 선이 중기 26일선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를 보면 단기선이 중기선을 위로 강하게 돌파한 뒤 계속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즉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선이 중기선 아래에 머무는 역배열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두 이평선이 서로 엉키면서 위아래로 꼬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구간은 추세가 없는 전형적인 박스권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MACD 선을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MACD 선은 바로 이 두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있는 0선이 기준인데요. 두 이평선이 서로 교차해서 차이가 0이 되는 순간 MACD는 정확히 0선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강해져서 두 선의 간격이 멀어지면 MACD선은 위로 치고 올라가고 하락 추세가 강해져 간격이 벌어지면 MACD선이 아래로 크게 떨어집니다. 이 지표의 이름만 봐도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MACD에서 MA는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이고 C는 컨버전스, 수렴입니다. 그리고 D는 다이버전스, 발산을 뜻하죠. 즉, 두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을 보이는지 아니면 멀어지는 발산을 보이는지를 통해 시장 모멘텀의 방향과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 그게 바로 MACD입니다. MACD에는 두 개의 선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MACD선, 그리고 또 하나가 시그널선이죠. 이 시그널선은 MACD 값을 구기간으로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든 이동평균선입니다. 쉽게 말해 MACD의 움직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MACD 선이 먼저 움직이고 시그널선은 살짝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막대 그래프, 바로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선 사이의 간격 자체를 시각화한 것이에요. 두 선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막대는 길어지고 두 선이 가까워지면 막대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 히스토그램의 색이 바뀌게 되죠. 즉 히스토그램은 단순한 막대가 아니라 시장 모멘텀의 힘과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히스토그램 색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뀐다. 이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것, 즉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모멘텀이 붙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녹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바뀐다. 이것은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이고 상승 흐름이 꺾이며 다시 하락 모멘텀이 강화된다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떤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히스토그램이 길어진다는 건 모멘텀의 속도가 빠르게 붙고 있다는 뜻이고 히스토그램이 점점 짧아진다는 건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 추세가 끝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죠. 지금부터는 MACD 기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법은 추세 매매법입니다. 파란색 MACD 선이 시그널 선 밑에서 움직이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양봉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후 상승세가 나왔고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MACD의 가장 기본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횡보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파란 선이 주황선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라서 또 한 번 상승이 나오겠구나 기대하기 쉬운 자리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과 다르게 바로 장대 음봉 두 개가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손실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MACD 선은 다시 시그널 선을 아래로 뚫어버리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똑같은 골든 크로스인데 하나는 익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손절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같은 패턴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비밀은 MACD의 중심선, 바로 영선에 있습니다. 익절이 나왔던 골든 크로스 구간을 보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영선 위에서 교차했습니다. 영선 위라는 건 시장의 평균 모멘텀이 이미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고 즉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상승 추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손절에 나왔던 골든 크로스는 영선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전체 모멘텀이 하락권에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반등한 척했고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선 위 골든 크로스, 이건 진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반대로 영선 아래에서 나온 골든 크로스는 하락 추세에서 잠깐의 일시적 반등, 실패 확률이 높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은 무조건 같은 골든 크로스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MACD가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터졌을 때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매수 신호가 됩니다. 차트를 보면 파란색 MACD 선과 주황색 시그널 선이 함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파란 선이 아래로 꺾이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교차는 보통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면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고 다시 파란 선이 위로 돌파하는 시점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선이 다시 동시에 상승하다가 또 한 번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형식만 보면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신호처럼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반대로 올라버리면서 손실이 났습니다. 같은 데드 크로스인데 하나는 익절, 하나는 손절. 그럼 차이는 뭘까요? 익절이 나왔던 첫 번째 데드 크로스는 MACD 선이 영선 아래, 즉 음의 영역에서 발생했고 이 말은 시장 자체가 이미 매도세가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온 데드 크로스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손절이 났던 데드 크로스는 영선 위, 즉 양의 영역에서 발생했어요. 이 구간은 아직 시장이 상승 우위에 있는 상태라서 데드 크로스가 뜬다 해도 매도세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 크로스는 실패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반등이 나와버린 거죠. 즉 여러분이 MACD를 볼 때 절대로 교차만 보면 안 됩니다. 데드 크로스가 영선 아래에서 나오면 진짜 하락 신호, 영선 위에서 나오면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MACD 영선 위는 매수 우위 구간이고 영선 아래는 매도 우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만 매수에 들어가고 영선 아래서는 데드 크로스만 노리면 승률은 30%에서 65%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계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횡보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겉으로는 횡보 같아 보여도 갑자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추세처럼 보여 진입했는데 또다시 횡보로 빨려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추세 돌파인가? 진입, 또다시 박스권. 이번엔 추세네, 진입, 또 박스권. 이번엔 박스권인가? 하단에서 롱매수 진입, 본격 하락 추세. 이렇게 계속 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을 정확하게 걸러내는 것이 승률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잡아내는 방법이 바로 MACD선 단독보기예요. 시그널선과 히스토그램을 잠시 꺼버리고 MACD선만 보면 차트가 압도적으로 명확해집니다. MACD선이 우상향, 이건 상승 추세. MACD선이 우하향, 하락 추세. MACD선이 영선에 찰싹 붙어서 기어가는 모습, 횡보 구간. 이 그림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당장 불필요한 매매 절반은 사라집니다. 왜 횡보에서는 MACD선이 중심선에 붙을까?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 MACD는 두 이동평균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횡보 구간에서는 이평선 두 개가 서로 바짝 붙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MACD 값도 거의 0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선이 중심선에 착 달라붙습니다. 센터라인 위아래로 확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평선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 다시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 횡보에서 교차 매매를 반복하다가 계좌는 수수료와 손실로 계속 갉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MACD로 보면 왜 털렸는지가 너무 명확해요. MACD선이 중심선에 붙어 있었다는 건 지금은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MACD를 활용해 횡보 구간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승률은 65%에서 80%까지 상승합니다. 두 번째 MACD의 기본 매매법은 반전 전략입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을 보면 가격의 저점이 높아질 때 MACD선의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저점이 낮아질 때는 MACD의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이번 하락 흐름을 보면 가격은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MACD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MACD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가격은 더 떨어지는데 모멘텀은 되레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 하락 추세가 끝나가고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건 매우 논리적인 진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입 후 가격이 크게 상승했죠.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의 고점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상 징후가 하나 보입니다. 가격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MACD의 고점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MACD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힘 있는 척 위로 뻗어주지만 모멘텀은 이미 지친 상태라는 뜻이고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는 게 정석이고 진입 이후 실제로 강한 하락이 나와주면서 깔끔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가격의 저점이 하락하는데 MACD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요. 이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캔들에서 롱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하락이 발생해 손실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분명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긴 합니다. 가격은 내려갔는데 MACD선은 조금씩 올라오죠. 그래서 바닥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고 역추세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만 보고 반전을 예상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MACD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히스토그램 막대가 초록색일 때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붉은색일 때는 하락 압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막대가 길어질수록 그 방향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건 아직 매도세가 약해질 기미가 없다. 하락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다이버전스는 잠깐의 착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락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MACD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다이버가 발생한 지점을 보면 MACD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매도 우위에 붉은색 히스토그램에서 매수 우위에 초록색 히스토그램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된 캔들 종가에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모멘텀 없이 횡보세를 보이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이와 동시에 히스토그램도 마이너스에서 초록색 플러스 구간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횡보세가 마무리가 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가 나왔고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초록색 히스토그램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후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MACD도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곧바로 데드 크로스와 붉은색 히스토그램이 나왔네요. 롱 포지션에 들어갔더라도 본절로 나왔을 자리입니다. 또다시 골든 크로스와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나왔지만 데드 크로스 붉은색 히스토그램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면 수수료만 빼면 남는 게 없겠죠. 이후 두 개의 선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데드 크로스와 붉은색 히스토그램으로 전환되어 손절이 나왔습니다. 횡보세 이후 데드 크로스와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나왔지만 데드 크로스가 중심선 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드 크로스와 붉은색 히스토그램이 나왔고 데드 크로스가 중심선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MACD 기준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적당한 익절이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로 전략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면 순서대로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MACD 전략의 한계 때문에 이 중요한 세 흐름 중 수익으로 가져간 부분은 정작 중간에 아주 작은 조각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상승 추세의 초입에는 잘 들어갔지만 중간에서 너무 빨리 익절해 버렸죠. 그리고 하락 추세를 보면 초반에는 숏 포지션 신호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에 와서야 숏 신호가 발생했죠. 하락이 이미 깊게 진행된 다음에야 MACD 데드 크로스와 히스토그램 전환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가장 달콤한 수익 구간은 놓치고 결국 하락 추세의 절반도 수익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MACD는 모멘텀 확인에는 탁월하지만 초입, 진입, 추세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신호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수수료만 갉아먹는 단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전통적인 MACD는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시장의 모멘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MACD의 모멘텀을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 모멘텀 MACD라는 지표를 개발해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모멘텀 MACD 지표는 기존 MACD의 단점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버전입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히스토그램을 완전히 제거했고 두 개의 선으로 표현되던 구조도 하나의 선으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화가 아니라 이 단 하나의 선이 시장의 모멘텀을
아주 명확하게 색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선이 밝은 녹색일 때는 상승 모멘텀이 강한 구간, 빨간색일 때는 하락 모멘텀이 강한 구간, 그리고 회색은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추세가 바뀌는 전환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면 하락 모멘텀이 이어지던 빨간 구간에서 처음으로 녹색이 등장하는 순간이 보이죠. 바로 이 지점이 매수 타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지점이 기존 MACD에서도 동일한 매수 타점이었죠. 이후 흐름을 보면 녹색과 회색이 반복되면서 상승과 횡보가 교차하고 있는 것을 지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빨간색 하락 모멘텀이 나타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상승장에서 빨간색이 처음 나타나는 이 구간, 이건 단순히 살짝 눌렸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상승 모멘텀이 끝났고 하락 에너지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합니다. 이 지표는 진입뿐 아니라 청산 타이밍까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후 횡보 추세에서는 빨간 선과 회색 녹색이 혼합되고 중심선 근처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횡보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매를 쉬어주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가격의 중심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선 돌파는 단순히 조정이 온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바뀌려는 힘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멘텀 MACD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죠? 바로 회색, 빨간색으로 색상이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색깔 변환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장이 하락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초기 경고이자 진입 타점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MACD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모멘텀 MACD의 빨간 선은 계속 유지되고 그러던 중 처음으로 녹색이 등장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하락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신호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 전량 익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기존 MACD였다면 여기보다 훨씬 늦게 이미 가격이 크게 돌아온 후에나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즉 수익을 절반만 가져가고 절반은 반납하는 구조죠. 그런데 모멘텀 MACD는 하락 초반부에서 진입, 하락 끝에서 정확한 청산, 즉 추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시키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락이 끝난 후 잠시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중심선을 하락 돌파하는 순간 모멘텀 MACD가 또다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번 반등은 진짜 상승이 아니라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숏 포지션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흐름을 보면 시장은 계속 아래로 미끄러지며 진입 이후 전부 수익 구간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두 지표의 매매 흐름을 차분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정말 명확해요. 기존 MACD는 추세의 중간에서나 시그널이 나옵니다. 상승해도 절반 지점에서 익절, 하락해도 절반만 나오는 구조죠. 즉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늦게 따라붙는 형태입니다. 모멘텀 MACD는 추세의 시작부에서 바로 신호를 줍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초반부터 끝까지, 하락 추세에서도 초반부터 마지막 반전 신호까지 전체 구간을 온전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는 실시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멘텀 MACD 전략은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매매에 적용할 수 있고 코인, 주식, 해외 선물 매매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색 구간이 나왔을 때 숏 포지션 익절 후 롱 포지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가 나왔고 처음으로 모멘텀 MACD 상단선 과매수 영역에 닿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던 중 MACD의 회색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등장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아직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포지션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MACD는
가격보다도 모멘텀이 먼저 꺾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회색선이 급락한다는 건 상승의 힘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회색 모멘텀 라인이 꺾이고 난 직후 MACD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캔들에서 장대 음봉이 등장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시장은 이미 하락 모멘텀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주 명확한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숏 포지션 진입 이후 시장은 강하게 하락했고 가격이 하단선에 닿는 시점, 그리고 MACD의 회색선이 급하게 위로 꺾이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건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익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흐름입니다. 숏 이후 가격이 반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MACD 회색선이 다시 녹색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MACD 선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죠. 이건 명확하게 상승 모멘텀의 초기 신호입니다. 즉,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거나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상승했고 MACD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즉 모멘텀이 꺾인 시점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급락이 나왔고 하단선을 뚫고 급격히 상승하는 회색선에서 전량 숏 포지션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선이 중심선 하향 이탈 시점에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녹색 선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MACD 매매법과 모멘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모멘텀 MACD 지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멘텀 MACD 지표는 골드핑거 구독자분들에 한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